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도 그런 편법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맹모삼천지교라는데 엄마로서 그 정도 못해줄까 싶었죠. 그렇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강남 변두리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지어진 지 오래된 고옥 빌라였는데 저는 그거라도 어딘가 싶었어요. 조그만한 방 2개, 거실은 없는 그 집이 아이를 위한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을 강남 8학군에 보내고 고등학교 3년을 오로지 입시를 위해 보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제게 뭐 해달라 한 적 없지만 저는 없는 형편에 아들에게 다른 애들 못지않은 기회라도 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날고 긴다는 강남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들은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학습 능률이 더 올라서 제가 이사를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고액과외는 못 시켜주었지만 엄마가 그 정도밖에 못해줘도 철든 우리 아들은 혼자서도 잘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어릴 적 그 꿈처럼 정말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충분히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입학금을 내던 날 일찍 잠든 아들 몰래 저 혼자 울었네요. 혼자 젊은 남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한 곱이 넘겼다고 자랑을 좀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연우 다닐 학교 입학금 내고 왔어. 어려서 훌륭한 의사 되고 싶다던 우리 연우가 정말 한 걸음 뗐어.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당신 없이 20년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지? 남편 생각에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학 합격했다고 다 의사 되나요? 고생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와준 우리 아들을 보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해줄 게 뭐가 없을 것 같고 마음 편히 공부하라고 등록금 대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옛날에 일 구하러 다닐 때만 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로 돈 버나 갑갑했는데 그래도 20년 혼자 벌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힘든 소리 안 할 정도는 벌어먹고 사네요. 의대 공부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알바하고 가야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들 녀석은 지 엄마한테 도움돼 보겠다고 그렇게 틈틈이 과외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공부 지장 안 가게 잘 한다는데 그래도 매일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아이 모습을 보면 돈보다도 아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한 건 날 닮았는지 여태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환자가 있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무리하는 게 늘 마음이 졸였어요. 의대 공부 어려운 것 알고 있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의사 되는 게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시험에 실습에 정신없이 살던 아이가 본과에 들어가서는 아예 얼굴 볼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다 보니 한 달에 2-3번 겨우 볼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다니는 아들 보니 제 속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내 욕심에 애한테 고생시키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적성에 맞는 건지 배우는 게 재미있다는 아들 말에 내심 안심하곤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세월이 그리 많이 지났네요. 아들 녀석이 의대에 입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30이 넘어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지 뭐예요. 아들이 워낙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도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만나던 여자가 있었네요. 환자 가족들이랑 인연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레지던트라 자기가 집도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늘 환자들을 살피던 아들을 눈여겨보셨던 건지
환자 가족분이 사이 삼고 싶다며 자기 딸을 소개했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는 걸 보고 내심 놀랐어요. 집에도 잘 못 올 정도로 바쁜 아이가 연애는 제대로 한 건지 걱정도 되고 결혼까지 결심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하겠다는 일에 일절 반대해 본 적 없었기에 집안이 어떻니, 여자친구는 어떻니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련히 좋은 사람들일까 싶었어요. 그 집에서 우리 아이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결혼할 때도 집이며 차며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전문 있다고 개혼도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면서 사돈들 분들이 아들을 많이 아끼신다는 마음에 저도 안심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실까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 편견도 많이 겪어봤기에 사돈들 집안에서 그런 부분을 탐탁치 않아 하시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사위될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한시름 났다 싶더라고요. 둘 다 바쁜 아이들이라 제가 따로 만나지 못하고 상견례에서 그 아가씨와 아가씨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혼자 산 세월이 더 길어도 여태 남편 빈자리가 크다 싶네요. 그래도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서 단촐하게 앉은 모양이 괜히 저를 주눅들게 했지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예비 사돈 모습에 저도 겨우 긴장을 풀었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예상과 너무 다른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해서 당황하셨을까 걱정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할 거라 생각하고 저도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걱정이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선생이 워낙 바쁘니까 결혼 준비나 금전적 문제는 저희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모자란 딸 시집 보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집이나 혼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참에 우리 이 선생 출퇴근할 때 쓸 차도 하나 해주려고요. 아유,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제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이 선생 집안 보고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선생만 보고 결혼시키는 거라 따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뭐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딸 보내는 입장이라 염려되는 건 있긴 하네요. 네?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무래도 우리 딸이 보시다시피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철부지라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려나 항상 염려가 돼서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살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행복하기만 하면 바랄 게 없는걸요. 시집살이 시킬 일도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돈이 혼자 계시는 것도 좀 그렇고 혹시 나중엔 자식들한테 도움이라도 바라시면 저희 입장에선 곤란하죠. 저는 애들한테 바라는 것 없습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노후 준비도 하고 있으니 애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행여 일이 있더라도 여태 혼자 해온 만큼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 집 부모들은 아무래도 제가 혼자라 나중에 자기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실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걱정이라 손살에 치며 설명을 하는데도 쉽게 수긍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실까 염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무리 바라는 것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정 들어보면 혼자서 아들 의대 보내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강남으로 집까지 온 계시고 말입니다. 그럼 아들 덕 보려고 여태 그 고생하셔서 이사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아니요, 오해이십니다. 아들의 꿈이 있다기에 엄마로서 지원을 했을 뿐이지 저는 여태 우리 애한테 한 번도 뭐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주기만 하고 살겠습니까? 게다가 말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가서 괜히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니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집을 뭐로 생각하는 건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 양반이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일찍 보낸 팔자가 어디 쉬운 팔자도 아니고 어지간히 험한 팔자인데 말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듣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한마디를 하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참고 듣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서 마주 앉은 그 양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화가 나던 것도 있고 놀라서 아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당신 사람을 앞에 두고 할 말 못할 말 따로 있지. 뚫린 입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뱉어? 연우야, 아유 연우야 왜 이래. 엄마는 괜찮아, 그러지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나한테 희생한 거 맞잖아. 그래도 아들의 의사인데 어느 정도 바라도 되지. 아니 바래야지. 결혼했다고 내가 엄마랑 인연 끊어? 부모한테 자식 도리는 하는 거지. 당신 내가 언제 당신 딸 고생시킨다고 했어? 이럴 거면 못하러 홀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래? 그놈의 집이고 차고 내가 언제 해달랬냐고. 나야말로 이런 집안이랑 인연 맺고 싶지 않으니까 파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의사 사이 볼 생각하지 말고 제발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차마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때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저를 보며 그래도 아들이 참긴 참았던 모양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를 붙들고 그 자리를 나오더군요. 파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둘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다는 것도 많은데 나 때문에 괜히 앞길 막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저런 집에 장가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살아. 돈 벌려고 이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먹여 살릴 능력은 되잖아. 자기도 속이 상할 텐데 괜찮은 척하는 아들을 보니까 그 뒤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못하겠더군요. 이후로도 병원으로 그 아가씨가 찾아오고 나를 보겠다고 우리 집으로도 온다고 했던 모양인데 아들은 아주 매몰차게 그 집 식구들을 끊어냈습니다. 환자 보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단호한 면도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해도 혹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기회를 끊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결정한 것을 제가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아들이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벌써 전공의 시험을 앞두고 이제 정말 전문의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소독약 냄새 풍기며 공부했던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은 오래전부터 전공을 결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꿈꿨던 직업이니까 당연히 흉부외과를 지망했죠. 외과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여태껏처럼 잘해주기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은퇴를 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이제 아들도 돈을 버니까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오래도록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그새 녹이 슬었는지 하루는 출근길에 제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듯 하면서 혈압을 재는 구급대원 목소리와 제 손을 주무르고 있는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잘못하다가 죽을 뻔했다 싶은데 어떤 고마운 이가 쓰러진 저를 도와준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 또래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와서 내가 괜찮다고 마다하는데도 일면식 없는 저를 걱정해 출근도 미루고 병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구급차를 타고 우리 아들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네요. 아들이 제 소식에 놀라서 뛰어오더라고요. 아유, 뛰지마 연우야. 별일 아니야. 여기 이 아가씨가 응급처치해줘서 엄마 살았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여기 인사나 좀 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날이 추워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신 모양이에요. 제가 급하게 처치해서 심박도 금방 돌아왔고 구급대원분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럼 아드님 만난 거 봤으니까 저도 가볼게요. 제가 출근하던 길이라서요. 아유,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쓰러져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그 아가씨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예쁘고 참한데 이렇게 착하기까지 한 아가씨가 어디 또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한테 명함을 받아서 나중에 아들 쉬는 날 제 대신 답례를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녀석도 내심 관심이 있었는지 싫다는 소리를 안 하대요. 만난다고 다 인연이 이어지겠냐마는 그 뒤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인연을 알아본 건지 두 사람이 저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 저도 왠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가씨 부모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네요. 어쩐지 응급처치도 잘하고 의학 지식도 있는 게 보통 아가씨는 아니구나 싶었는데 병원장 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서 은퇴하시고 의료봉사를 다니신다는데 역시 그런 부모 밑에서 저런 딸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내심 며느리 삼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내영편에 저번처럼 또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돈네에는 참 선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안사돈이 저를 처음 보고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냐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우리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지 뭐예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남 같은 사람들 많은데 이제 가족 될 사람이라며 나를 감싸주는 사돈 내외 대우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좋은 인연이었다 보니 결혼 준비도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똘똘한 우리 새아가가 자기들 능력된다며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빚이라도 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드님 이만큼 키웠으면 하실 만큼 했다며 마다하는 새아기가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결혼을 하더니 공부를 이유로 1년 후에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며느리랑 겨우 1년 만에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네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응? 무슨 부탁인데? 그래, 뭐든 들어줘야지. 어머니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고 그럼 저희 가고 적적하게 혼자 지내실 텐데 저희 미국에 가면
어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서요. 아유, 니들 공부하러 가는데 내가 거길 왜 따라가니? 나 영어도 잘 못하고 집만 될 거야.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니들 재밌게 살면 된다. 어머니 걱정도 있지만 저희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 계획 있는데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바쁘시고 제가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요. 말로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같이 가자 하는 거지만 혼자들 내 걱정에 그런 말 하는지 내가 모를 수가 없었죠. 좋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네요. 저는 애들 부담될까봐 몇 번을 거절하면서도 결국 못 이기는 척 아이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곱게 자라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불편할 텐데 혼자 남을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차피 일 그만두면 혼자 늙을 팔자에 가서 육아 도와주면서 애들한테 도움이라도 되면 저야 인생의 보람이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지도 벌써 5년입니다. 그동안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서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일하고 그 사이 손자 손녀도 보고 저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네요. 제가 적응력이 좋은 건지 애들보다도 금세 적응해서 동네 친구도 사귀고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사돈 네이랑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특히 안사돈이랑은 매일같이 카톡으로 일상을 공유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데 제가 이제 겨우 60대니까 가능하다면 정말로 우리 손자 손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네요. 남은 인생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재밌게 사는 걸 보면